우리 경제를 이끄는 재계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망하는 CEO 풍향계입니다. 이번 주 CEO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승환, 이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면세점 2차 대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롯데와 SK, 신세계, 두산 등 4곳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들 기업 오너들의 4인 4색 전략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롯데입니다. 당초 무난히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할 것으로 여겼지만 일본 기업 논란으로 특허가 아닌 특혜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가 됐죠. 신동민 회장이 나서서 서비스업에 삼성전자를 선언하면서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SK는 최태원 회장이 특별 사면 이후 평창올림픽 지원, 전역 연기 장병, 특별 채용 등 정부 정책에 화답을 했는데 면세점 사업과는 좀 무관치 않아 보이죠. 박용만 두산 회장은 면세점 업계에선 신인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으로 정재계 마당발로 불리는 만큼 무시하지 못할 후보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물 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과연 누가 가져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죄송합니다. 수년 동안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수건이었던 금호산업 인수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뱉은 첫마디입니다. 금호그룹 재건을 앞두고 불화를 겪어왔던 동생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화해의 손을 내민 건데요. 이들 형제 간 싸움은 2009년 금호그룹 워크아웃 당시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시작됐죠. 여러 법정 소송과 대기업 신년회에서조차 아는 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소원했던 두 형제가 과연 그간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낼 수 있을까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최근 5천억 원을 주고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440만 주 중 316만 주나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1.44%로 늘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이번 주식 매입이 안정적 경영 그리고 주주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앞둔 포석이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상했던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차의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아무튼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을 흡수합병한 IT 공룡 카카오가 출범 1년을 맞았는데요. 올해 35살 젊은 피 CEO 임지훈 대표가 취임하면서 새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보면 일반 대기업의 대리급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택시 등을 선보이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임지훈 대표가 이를 넘어서는 더 뛰어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보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셈입니다. 어깨가 보통 무거울 것 같지 않은데요. 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모바일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여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주년과 10주년 때에는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의 CEO로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술의 LG를 선언했던 LG전자 구본준호가 출범 5년을 맞았습니다. 구본준 부회장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친동생으로 2010년 영업이익이 급감한 LG전자에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LG전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4.6%에서 6.4%로 올릴 만큼 체질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TV와 트윈워시 세탁기 같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LG전자의 영업이익을 5년 만에 10배나 불려놓았죠. 하지만 올해 야심차게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 G4가 기대 이하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새 스마트폰 V10으로 야심찬 부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달력이 3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남은 4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서 마칩니다.